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 서류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교재 37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띄워보게 보게 되면 제가 교재에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수령, 부동산 임대공급강행명서 여기까지 했죠. 지금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부터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대손 요 순서들에서 이 끝에 가산세까지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예를 갖다 설명해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여기 잠깐만 매출하면 여기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왔어요. 면세 품목을 매입해 가지고 얘를 과세 품목으로 지금 판매를 하다 보니까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단 말이죠. 매입세액이 없고 과세 품목으로 판매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받을 테니 매입세액이 없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일정하게 매입세액이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걔를 갖다가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제받을 금액 얼마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회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해 줄까? 똥을 잡아. 자, 봐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부터만 해주고 그냥 여기 부속서류 작성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지금 면세 품목을 사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우리 흔하게 닭고기 잘 먹으니까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는 매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사올 때 닭 사와야 되겠죠. 걔는 저기 면세 품목이죠. 닭, 생닭. 그죠? 생닭을 사오게 되면 계정캔 뭐라고 쓰겠어요? 원재료라고 쓰겠죠. 원재료를 얼마 주고 사왔냐면 10만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사갖고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 사갖고 왔는데 이 10만원 지금 사갖고 온 것 중에서 여기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팔았으니, 그러면 여기 면세 품목에서는 지금 부가세, 매입세가 하나도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공제해달라고.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3만원이 계산됐다고 칠게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니까 계산의 금액이 3만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럼 걔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면 계정으로는 뭐라고 써줘야 되냐 말이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아니, 대급금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만약에 매입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부가세 대급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면세 품목이니까, 그 다음에 계산서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3만원만큼 공제해준다고 계산이 됐다고 했으니 회계 처리할 때 얘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세 있는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 이렇게 써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원재료를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나는 사갖고 온 건 10만원어치인데 이 10만원 중에서 3만원은 부가세로 인정해준다면서요. 그럼 내가 실제로 얘는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원재료로 사갖고 온 금액은 얼마만 남는 거예요? 7만원만 남잖아요. 이거 원재료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요. 지금 부가세 공제해준다면서요.
부가세 공제해주면은 부가세 공제해주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잖아. 그럼 원재료 사갖고 온 거 원재료 빼주라고 해. 그만큼은 이렇게 얘기도 하나? 결국 따지게 되면 만약에 얘를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치잖아요. 그럼 원재료 만약에 7만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부가세 대급금 3만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면서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계산된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3만원 나왔어요. 그럼 얘는 내가 원재료 처음 사왔을 때 부가세 대급금이 없던 걸 공제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원재료 값으로 얼마만 지금 내가 돈을 내게 된 거예요. 7만원만 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재료를 그만큼 빼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죠? 타계정 대체 8번 적용란에다 써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복습하게 되죠? 타계정 대체. 자, 하여튼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해서 여기 회계 처리하는 것도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회계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요.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밑에서 5번째 요 칸에 있네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선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7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37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조업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4분의 4만큼 인정을 해줘요. 공제 매입세액으로요. 자, 그러면 거기 매입 자료를 보니까 거기 12월 2일날 태창 농산에서 농산물을 사갖고 왔다고 써져 있네요. 12월 4일날도 지금 사갖고 왔다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다 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우선 375페이지에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예정신고죠. 확정신고 때는 1500만원 그래서 합계금액이 2500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그 태창 그 농산에 대해서 뭐부터 등록하래요? 거래처 코드 1300번으로 입력부터 또 하라죠. 그럼 거래처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는데 코드 번호는 1300번으로 그 다음에 태창농산 그 다음에 거기 매입 유형으로 입력해 달래요. 그러면 매입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매입으로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01-62408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태희찬 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 주소는 원래는 뭐 그냥 입력해도 되긴 하지만 소괄로 60-5 포함도 됐네요. 거래처는 등록 끝나셨으면 다시 부속서류로 오시고요. 지금 여기 2기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 다시 37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맨 밑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원재료 매입 내역이며 전자계산서 수취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는요. 일단 이 거래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전자계산서를 거래 내용으로 발급받았으므로 메인 매출 전표부터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12월 2일로 12월 2일. 자, 증빙서류는 전자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그럼 매입에서 전자계산서의 부가세 유형은 53번 면세. 품목은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산물. 수량은 100. 그 다음에 단가는 벌구. 그 다음에 여기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태창농산 1300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분계는 다 외상으로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래 입력했더니 밑에 분기까지 자동으로 다 되어 있죠. 손댈 건 없죠. 자, 두 번째 것도 입력하세요. 12월 4일 걸로 입력해 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53번. 품목 똑같이 농산물. 수량은 150. 단가는 모르겠고 450만원 나누면 되겠고요. 여기 똑같이 특산농산.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받았고 분계는 외상. 자, 일단 입력은 다 끝나셨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회계 1급까지 배울 때 적요 기록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하나만 딱 기록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재고자산이 감소했을 때 걔가 판매된 게 아니라면 적요란에다가 타계정 대체 꼭 표시하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세무 2급에서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회계 1급까지는 타계정 대체라는 거 걔를 기록하는 걸 배웠었는데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일반적 매입 매출 전표 이렇게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인 경우에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인 경우에는 지금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위해서 그 3개월 동안 발생됐던 걸 일일이 하나씩 찾아갖고서는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매입자료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 반영되도록 해놓는 게 낫겠어요. 그쵸? 그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전표 처리한 거 원재료 계정 있죠? 원재료 계정에 적요란에다가 코드번호 6번을 갖다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6번 하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뜨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래가 할 때마다 거기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다 집계가 되게끔 여기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적요란에다가 6번 넣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는. 그럼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12월 2일 것도 적요란에다가 뭐 선택해놔야 돼요? 원재료에다 해야 돼요. 외상 매입에다 하지 마시고요. 거기 적요란에다가 6번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을 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달란 말이죠. 이거 안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왜요? 그러고 나서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또 당황하겠죠? 시험 볼 때 기억이 날라나? 안 날 거래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불러오시고요. 날짜는 확정 신고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태창 농산 자동으로 쭉 불러와서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자, 근데 제가
공제율을 설명해 드릴 때 지금 우리는 제조업이고 아까 문제에서도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했었죠. 중소기업의 제조업은 공제율 몇 분의 몇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104분의 4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 지금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요 위에 보시면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예, 클릭하시고 얘를 갖다가 104분의 4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엔터 띵 치면은 관련된 거 싹 다 바뀌어요. 이것도 바꿀 줄 아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조기업이긴 한데 일반기업이라고 하면은 102분의 2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 104분의 4가 보편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되셨는지요? 자, 지금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예정 신고 때도 작성해야 되고요. 있다면 확정 신고 때도 작성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는요. 확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 때는 기간이 계산할 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확정 신고 때는요. 확정 신고 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다 계산해요. 그래 놓고서는 예정 신고 때 신고했던 것들 있죠? 그 금액을 빼요. 그러면 확정이니까 오차가 없이 전체 금액은 다 맞겠죠. 근데 만약에 예정 신고 따로 확정 신고 따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차가 생겨요. 소수점이.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한 기, 2기 전체 거를 계산한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요. 예정 거를 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3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지금 거기 그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를 사다가 판매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 두 개를 주어주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 매입액은 312만원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만원에 의제 매입세 공제 벌써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자료를 왜 줬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 완성을 시켜야지 돼요. 자 지금 얘는 자동으로 좀 불러왔고 우리가 지금 공제율만 지금 여기 제대로 맞게 세팅을 해줬죠. 이것도 세팅할 줄 모르면은 바로 이거 틀리는 문제 틀려버리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확정 신고 때 작성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여기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론적으로 공제 또는 납부해야 될 세액 요거 있잖아. 여기 금액이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2기 확정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한 금액 얼마예요? 1,050만원어치 매입했었죠. 됐죠? 매입한 금액 단기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미를 알아야지 숫자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정 신고할 때는 지금 여기 단기 매입이라고 해서 지금 확정 신고 때 기간 동안에 그 매입한 금액만 합계 금액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얘는 예정까지 포함해서 이기 것 전체 다 계산한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단기라는 뜻은 이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예정 때 면세 매입액도 얼마가 더 있대요. 면세 매입액 얼마 있다고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정 신고 기간 때. 375페이지에 맨 위를 보세요. 375페이지에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예요.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표 밑에요. 면세 매입액은 312만원 있다고 얘기돼 있죠. 그죠? 그거를 여기다 더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보시죠. 예정 신고 기간 때 매입한 금액 얼마가 있다고요? 문제에서 준 대로 312만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확정 신고 기간 때 매입한 건 얼마야? 확정 신고 기간 때 매입한 금액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합계
50만원 이렇게 매입했죠. 그래서 2기 전체에 매입된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 금액 두 개 다 합쳐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362만원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럼 얘가 2기 전체 금액이잖아요. 그 2기 전체 금액, 이 금액을 갖다가 확정신고 기간 때는 여기 단기 매입액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 준 거니까 별반 어렵진 않죠. 근데 내용은 의미를 모르면 그냥 계산해서 쓰기에는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돼요? 1362만원 입력하라고요. 여기다가 1362만원 전체 다 매입한 거니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2기 전체에서 매입한 금액이 여기 2기 확정 때 매입한 금액하고 문제에서 알려줬던 예정 때 매입한 거 두 개 다 알려줬죠. 그럼 전체 단기 매입액은 136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04분의 3만큼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원재료를 사다가 매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한 금액의 몇 퍼센트 한도 내에서 40%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출한 금액이 전체 얼마인 줄 알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원가 계산에 배울 때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항목에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 표준 자료 어디에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거기 과세 표준 2기 예정 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얼마 팔았다 그랬어요? 1000만원. 그거 여기다 입력하라고요. 1000만원 팔았고 확정 때는 얼마 팔았대요? 1500만원 팔았다죠. 그죠? 자료만 입력하면 계산은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떤 자료를 왜 여기다 넣는지를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 한도액이 지금 1000만원 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매입한 금액은 얼마를 매입했어요? 1362만원 했죠. 그러면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104분의 4만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는 2기 전체 거죠. 예정 때 얼마 이 중에서 벌써 받았대요. 예정 신고분은 벌써 이미 받은 거. 여기 그러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미 공제 받은 금액 나와 있죠. 12만원 이렇게 빼면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계산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회계 처리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공제해 준다면서요? 부가세 대급금 얼마를 공제해 준다? 26만 4천원 615원 해줄 것이고 대변에는 뭘로 빼주라고요? 우리 이거 원재료 사온 거였었잖아요. 원재료 26만 4천 615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얘 또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에요. 8번 적요란에다가 타 계정 대체 선택해 주는 것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 회계 처리까지도 배웠는데 지금 얘네 세무사회에서는 이 금액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 반영이 되어야지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세는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을 반영하면 됩니까? 그 다음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봤으니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요. 10월부터 자 얘는 지금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거나 말거나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자료
아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계산서. 그래서 아니오 해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속 서류의 지금 타이틀, 신고서의 타이틀이 지금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매입세액 칸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얘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표시돼 있다 그랬었죠? 그죠? 지금 거기에 이제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43번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일까봐? 그러면 공급가액은 여기다가 얼마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번 그 이익이 확정 때 매입한 금액 있죠? 1000 얼마였어요? 1050만 원이었나요? 1050만 원에 대해서 얼마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됐어요? 26만 4,615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500만 원이었어요? 어디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매입세액에 대한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익이 확정 때 지금 우리가 구입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1,500만 원 아니에요. 1,050만 원이에요, 이거. 과세표준 잘못 봤어요. 어떤 거? 과세표준으로 잘못 봤어요. 아, 재밌겠네. 그럼 어떤 걸 지금 이게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게 원래 원재료가 매입한 게 우리가 지금 공급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의제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계산된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요거. 그죠? 앞에 거는 예전 거는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하여 안 그리하여?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를 반영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떤 자료가 어떤 자료에 어떻게 들어간 거구나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입력했던 전표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어디서 입력을 해야 되겠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며칠 날짜로 12월 31일자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동으로 할 때.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얘가 제가 부가가치세와 서류 작성하는 것과 재무회계로 회계 처리하는 건 별개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아까 제가 회계 처리 해드렸잖아요. 증명서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부가세 관련된 결과이지 거래한 자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요. 며칠 날짜로 12월 이기 확정이니까 30일자로 차변에 뭐라고 쓰고요. 부가세 대급금 쓰셔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금액은 얼마? 26만 4,615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원재료는 타기정 대체 해주고 이거 뭐야? 거래처가 아니라 적요란에다가 타기정 대체 해놓고 26만 4,615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뭐 남았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아까 1,050만원 해주시고 26만 4,615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매입세 공제받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 등록 이렇게 넣는 거라는 얘기죠. 또 처음 하니까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새로운 게 나와갖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 놓네 이러시죠. 모르니까 또 이거 미리 해갖고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또 배우니까 이거 손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고 설명은 계속 나오고. 자, 일단 여기 마무리가. 자, 여러분이 지금 입력해 보셨던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는 지금 그 대상 품목이 면세 품목들이에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업종들에 대해서 면세 품목을 사왔으니 당연히 매입세액은 없겠죠. 근데 판매할 때는 과세 품목으로 파니까 면세 품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대충 대부분에 대한 이 면세 품목을 과세 품목으로 파는 업종들을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면 음식점이 대표적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던 거죠. 이 음식점도 개인이 하는 음식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법인이 하는 음식점이 있을 수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어요. 그럼 이런데도 다 그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니 개인 음식점들은요 일반적으로 108분의 8만큼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108분의 8만큼 공제를 해줄 것이고, 법인은 106분의 6만큼 공제를 해줄 것이고, 유흥업소는 이번에 바뀌어서 102분의 2만큼을 공제해 주겠다고 지금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교재 읽어보셨으면 그 매출 금액이 과세 표준이 직전 연도에 여기 2억 원이 안 되면 더 좀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109분의 9만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련돼서는 음식점이 주로 이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주로 그 이론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항목이라고 그랬었고,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얘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무조건 제조업은 다 아니요.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인 제조업에 대해서만 104분의 4만큼을 공제를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을 104분의 4만큼 이렇게 공제해 준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일반 기업은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102분의 2만큼 공제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무에서는 여러분의 시험 문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써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건 애시당초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요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지금 우리 면세 품목을 사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입력할 때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왔다고 해서 증빙서류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자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이 증빙서류는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볼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제조업체에서 그 사업자한테 이 원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사업자로부터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세 품목이니까 농민이나 어민한테도 사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처리하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 사업자한테 원재료를 사갖고 왔어요. 사업자한테 우리 제조 이 법인인 회사가 원재료를 이렇게 사갖고 왔단 말이죠. 사갖고 왔는데 여기 원재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자한테 받은 증빙서류가 문제인 거예요. 증빙서류가 적격 증빙,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받았다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작성해서 그 금액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적격 증빙을 받았을 때는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 일반 영수증을 받았으면 적격 증빙이 아니죠. 그럼 이거 작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사업자로부터 원재료 사올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적격 증빙 받은 것만 여기 의제 매입 공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영수증을 봐야지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입력할 때에는 전자계산서 적격 증빙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 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까 그 은영 씨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그 영수증 없는데도 건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건 매출 얘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건별이 있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갖고 오는 게 면세 품목이죠. 그래서 이번엔 사업자한테 원재료를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농민 또는 어민한테 농민이나 어민한테도 이런 원재료를 사갖고 올 수 있잖아요.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요? 여기 우리 제조업체에서. 그러면 농민이나 어민한테서 원재료를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면 똑같이 원재료인데 농민이나 어민은 사업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적격 증빙을 발급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그냥 영수증 사인만 해준다든지 또는 계약서에 의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공급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적격 증빙 아니죠. 적격 증빙 아닌데도 얘는 그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그때 매입 매출 전표 매입에서 사용하는 그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가 60번 면건이에요. 그럼 면건 입력하기는 하죠. 즉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계산된 그 금액을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걔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것이고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는 그 거래 전표들, 거래 증빙서들을 이때 입력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명건에 대한 거, 즉 농민과 어민으로부터 사각 공고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어요. 얘는 기출문제 풀 때 나오겠죠. 그때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음식점, 즉 개인인, 법인인, 유흥업소인 음식점에서도 원재료를 얘네들도 구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음식을 만들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럼 음식점 또한 여기 사업자들로부터 뭘 받으면 원재료를 이렇게 공급받게 되면 적격 증빙인 거 음식점들도 다 인정해줘요. 오케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음식점도 농민어민한테 이렇게 원재료를 사갖고 올 수 있는데 음식점인 경우에는 얘를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지금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입력해 보셨던 거 마지막으로 입력해 보셨던 얘는 지금 우리가 계산해서 이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없이 사갖고 온 것들 다 공제해 주냐?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원재료를 사다가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장사했을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 장사한 금액에 보통 아까 과세 표준이라고 했었죠? 거기 몇 퍼센트 한도 내에서 40%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사갖고 온 금액들에 대해서 여기 개인, 법인, 유흥업소, 제조업체, 일반업체 이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려나요? 아까 처음 들을 때보단 조금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여기 처음에 거래에 대해서 증빙서류 입력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TET 2급 제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는 얘가 되게 중요해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또는 농업인한테 증빙서류 받은 거는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입력하고 적요란에다가 여기 유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반영되게끔 6번 선택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에 대한 내용 정리고요. 자,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잘 이용해서 저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아주 열심히 보고서 또 구독은 다 눌렀으니까 좋아요 뒷담화니 누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해가 지금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하니 지금 얘는 대부분 식료품들이 많죠. 농, 축, 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론에서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이죠.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도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다만 업종이 다르죠. 재활용 폐자원은 몇 번, 얼마큼 공제해 준다 그랬어요? 103분의 3만큼. 그다음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만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봐서요. 지금 음식점이 많아요. 얘가 많아요. 그럼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낸다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시험 문제 내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럼 얘를 내겠다, 얘를 내겠다. 그래서 얘를 내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업종만 다를 뿐이지 입력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아까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얘는 적요 몇 번 누르라 그랬어요? 적요 6번 누르라 그랬죠. 근데 재활용 폐자원 얘도 내용은 똑같은 거라면서요. 그럼 얘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반영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적요가 그 다음 거 7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적요란에다가 기입하는 것은 8번, 6번, 7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 다 끝이에요. 그건 얘는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설명해 놓은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받아왔을 때 자료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할 때 명건 사용한다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었는데 예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 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끝나게 되면 소득세까지 끝나면 줄기차게 계속 기출문제만 풀 거기 때문에요. 연달아서 많이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끝났으니까 우리 다음 파트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78페이지고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거기 밑에 있는 필수 예제를 보고서 한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필수 예제 내용 한번 보세요.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출세, 그다음에 매입세. 이건 예정 신고 기간에 벌써 했던 거죠. 그럼 얘도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확정 신고 기간 전체 이익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료 주어진 것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대상 거래 내역 그래서는 11월 22일 날 양철수 씨한테 폐지 450kg 20만원 주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그러죠. 그럼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까요? 여기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영수증 아니에요. 그냥 영수증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먼저 증빙서류를 먼저 입력해야지 이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 화면 보시죠.
부가가치세에서 재활용 폐자원 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보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근데 이제 또 거래처 등록하래요. 먼저 다시 거래처부터 등록하라고 했으니까요. 양철수 씨에 대해서 코드번호 몇 번이라고 되어 있냐면 1400번으로 등록하라네요. 기존 과목이 아니라 거래처 1400번으로 해주시고요. 이름은 양철수. 별반 없으니까 동시로 해놓고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도 아무것도 없죠? 대표자 성명만 양철수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네. 밑에 주민등록번호는 54011212362111 양철수. 주소는 충렬대로 258번길 여기 13 됐고요. 이렇게 해놓고 재활용 폐자원 일반 전표 입력하셔야죠. 일반 전표 입력에 11월 22일자로 입력하세요. 11월 22일자 차변에 원재료 써주시고요.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주고 썼다고 했고요. 자, 이 원재료 여기 적요란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 회계 처리할 때 원재료에다가 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사 세액 공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됐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아니고요. 재활용 폐자원 공지신고서 날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게 되면 공급자 F2 눌러서 양철수 그다음에 영수증 받았다고 표현해 주시고요. 기타 재활용 폐자원 이러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건수 품목은 폐지라고 되어 있죠. 폐지 수량은 450kg 취득금액 20만원 103분의 3 지가 알아서 계산했고요. 금액 나와있죠. 5,825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 예정분 확정분 거기 금액이 계산되게끔 한번 입력해봐요. 매출액은 얼마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정분 매출액은 예정신고 기간에 거래되어 그래서 매출액은 18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18만원. 확정되는 매출액 얼마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확정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22만원 나와있죠? 22만원. 자, 요거 지금 어디서 나온지 매출액 확인해 보세요. 다 확인하셨어요? 매출액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얘는
한도에게 몇 퍼센트를 공제해 주겠대요? 80% 해준다 그러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단기 매입했는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예정 신고 때 지금 얘는 지금 현재 전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14만 3천 원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본은 지금 4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영수증 수취본은 얼마예요? 여기 계산해 봐야겠죠? 14만 3천 원 중에서 4만 원은 지금 그랬고 10만 3천 원이 예정 신고 때일 것이고 지금 20만 원 다 영수증이죠. 여기다가 20만 원 더해주게 되면 30만 3천 원 나오죠. 30만 3천 원이 지금 우리가 단기에 매입한 세액인데 또 공제 가능한 금액은 아까 한도에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28만 원까지만 계산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 받은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천 원은 받았다고 해서 나와 있죠. 3천 원 이렇게 빼게 되면 지금 5,155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5,155원은 차변에 매입세 공제니까 부가세 대급금 5,155원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5,155원 이렇게 쓰면 되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똑같이 단기에 지금 얼마 매입한 것 중에서 20만 원 매입한 것 중에서 5,155원 공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따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요 금액에 대해서 여기 5,155원 요만큼 공제 받는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가 먼저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써주시고요. 금액은 5,155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해놓고서는 8번 타기정 대체하고 5,155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전표 입력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해 주셔야 되죠. 여기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아니오 누르시고요. 아니오라고 누르면 아까 우리 간주 공급했던 거 다 없어지시죠. 수기로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재활용 패전은 아까 보셨던 의제 매입세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패전 확정 신고 기간 때 매입한 거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아까 가르쳐 줬었어요. 2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5,155원 이렇게 입력했죠. 지금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들만 지금 계속 입력하고 있고 매입세 공제받는 건 여러분이 배우시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합계 금액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해당되는 이 금액에 이렇게 다 합계 금액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세 신고서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그 두 가지 특히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중요한 파트이니까 지금 여기 재활용 패자원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서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월요일부터 대손세 공제 신고서부터 추가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